4장 워드2백 속도 개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워드2백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어서 이 컨텍스트를 이게 희소 표현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행렬 곱하기를 하죠.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층을 거치고 그다음에 활성화 안 하고 그리고 또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어서 또 멀티플리케이션층을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을 거쳐서 이제 손실함수 값을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생각한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점 이어서 어휘의 개수가 이제 7개였죠. 그 경우에는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행이 7이고 요 아웃풋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열이 이제 7이에요. 그래서 7 by something 매트릭스를 이제 곱하고 또 여기서는 something by 7 매트릭스를 이제 곱해요. 뭐 은희층은 뭐 사이즈를 7보다 크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행렬의 사이즈가 이제 그다지 크지 않아 가지고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요 소프트맥스를 거칠 때도 역시 이제 그 7차원 벡터를 갖다가 이제 확률 벡터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 7개의 원소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했어요. 근데 실제 뭔가 상용화된 그런 모델들을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훈련시키는 그 말뭉치가 포함하는 어휘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어휘수가 이제 100만 개를 포함하는 이제 말뭉치다. 그리고 이제 은희층의 유런수가 100개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단어를 이제 벡터로 바꾸고 싶은데 그 벡터의 차원을 이제 100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모델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100만 바이 100 행렬이 되겠죠. 입력하는 그 벡터도 이제 100만 차원 벡터가 될 거고. 그래서 이 행렬 곱하기를 하는데 이 행렬이 이제 100만 바이 100 행렬을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역시 또 뭐 이제 은희층 이제 100이라고 했으니까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는 100 바이 100만 행렬을 또 곱해야 되는데 또 계산 비용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거칠 때도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어휘의 개수, 그러니까 100만 개 차원 이제 벡터가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친다는 얘기는 이제 확률 벡터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100만 개의 원소에다가 일일이 다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용화된 모델들을 생각을 하면 훈련시키는 그 코퍼스가 포함하는 어휘의 수가 무지막지하게 이제 크기 때문에 이 저번 시간까지 생각한 워드2 100은 계산 비용이 너무 커요. 이 어휘수가 이제 100만 개라는 게 너무 이제 좀 극단적인 예제를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PTB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작년에 많이 연습한 그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그 훈련용 예제거든요. 그래서 PTB는 이제 10,000개를 포함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건 연습용인 거고, 실제 상용화된 버전에서는 코퍼스가 포함한 어휘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구글에서 이제 단어를 이제 벡터로 바꿔가지고 그걸 이제 세상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훈련시킨 코퍼스가 이제 구글 뉴스예요. 그 포함하는 어휘수가 이제 300만 개거든요. 이거보다 이제 더 많죠. 그리고 전부 이제 300차원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희층의 유런수가 이제 300개란 얘기죠. 그래서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할 때 이 300만 바이 300 행렬을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계산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그 공부한 워드2 100은 진짜 워드2 100이 아니라 워드2 100의 이제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줘야 되는데 코퍼스가 큰 경우 실제 어떤 상용화된 모델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크다. 두 번째는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요 인풋 웨이트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크니까. 그리고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계산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노멀라이즈 해야 되는 그 항의 개수가 이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해결을 할 텐데, 그러고 나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워드2 100이 이제 그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볼게요. 이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굉장히 클 경우에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요게 이제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고요. 뭐 지금 방금 이제 생각한 예예요. 코퍼스가 포함하는 어휘 수가 이제 100만 개고, 우리 이제 단어를 이제 100차원 벡터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 입력층에는 이제 단어를 이제 몇 번째 처음 등장하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원합 벡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제 그걸 희소 표현이라고 했죠. 이게 이렇게 이제 곱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계산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크다고 했죠. 그런데 이 입력층에 들어가는 벡터가 사실은 일반적인 벡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벡터면은 진짜 계산 비용이 큰데,
요 입력층에 들어가는 벡터는 이제 원합 벡터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이에요. 이게 그 행렬 곱하기 계산이 이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실제로 써보면 뭐 간단하게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입력하는 벡터가 이런 원합 벡터다. 그리고 인포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2x2 행렬이다. 이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W11, W12가 되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행이 나왔어요. 그리고 원합 벡터를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넣었다. 하면 행렬 곱하기를 해주면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행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벡터가 아니라 이런 원합 벡터를 넣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행렬 곱하기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원합 벡터에서 이제 1로 살아남는 부분에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행렬 곱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이 첫 번째 사람이 이게 첫 번째 행을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는 거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살아 있으면 이 두 번째 행을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 곱하기의 계산 비용이 크기 때문에 행렬이 이제 클 경우는 이렇게 그 입력하는 그 벡터가 이렇게 원합 벡터일 경우에는 행렬 곱하기를 하지 말고 이제 슬라이싱을 하자라는 게 그게 이제 요 임베딩 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층하고 같은데 계산 비용은 이제 훨씬 더 싸죠. 특히 이제 행렬 사이즈가 클 경우는 행렬 곱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인풋 그 원합 벡터의 이제 1의 위치에 해당하는 행을 슬라이싱 하는 게 훨씬 더 계산 비용이 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은 행렬 곱하기 층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딥러닝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제 한 장 한 장씩 넣으면 인풋 아웃풋 그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장을 이제 한 번에 넣어서 이제 배치 처리를 하잖아요. 이제 배치 처리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맨 밑에 거를 생각하지 않고 위에 세 개만 한번 손으로 써볼게요. 우리가 세 장을 한꺼번에 넣었다. 1빵빵 뭐 예를 들면 U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굿바이, 이제 say 요걸 이제 한꺼번에 넣었다. 그리고 인포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이게 3x 3 행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 행렬 곱하기를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은 첫 번째 행이 나오죠. W11, W12, W13.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은 세 번째 행이 나와요. 또 행렬 곱하기를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은 두 번째 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배치 처리를 할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 첫 번째 행인데, 이 첫 번째 행은 요 1의 위치, 맨 처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 행렬에서 첫 번째 행을 슬라이싱을 하라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세 번째 행인데, 요거는 요 원합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데이터죠. 이제 배치 묶음에서 1의 위치가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요 세 번째를 슬라이싱해서 이제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행에서 왔는데 이제 그 배치에서 이제 세 번째 데이터의 1의 위치가 이제 이렇게 여기죠. 두 번째죠. 그래서 두 번째 행을 이제 슬라이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배치 처리를 할 때 일단 맨 밑에 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할게요. 세 장을 넣었는데 첫 번째 데이터에 그 1의 위치가 이제 첫 번째면 첫 번째를 슬라이싱을 해서 이렇게 첫 번째에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등장을 하면 세 번째를 슬라이싱을 해서 그 다음에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등장을 하니까 두 번째를 슬라이싱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중복되잖아요.
여기 중복돼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코퍼스에 보면 그 단어들이 이제 한 번만 등장하지 않겠죠? 한 번만 등장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배치 처리를 하면, 그 단어를 이제 원합 벡터로 바꿨을 때 그 원합 벡터가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처럼, 그 경우에 이제 또 이제 손으로 써보면,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you, goodbye, say, goodbye가 이렇게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info weight matrix는 동일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렬 곱하기를 이렇게 해보면 요 세 줄까지는 요거랑 이제 동일해요. 요거까지는 동일해서 위에 걸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는데 W 첫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요거 추가된 요거를 보면 요거 곱하기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세 번째 행이 나오죠. 그래서 W3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랑 동일한 위에 세 줄은 요거는 이제 이게 첫 번째니까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은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은 이 두 번째 행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두 번째에서 1이기 때문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요 파란색이랑 이제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요 1이 요거랑 이제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 처리에서 중복된 단어가 있을 경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합 벡터가 이제 동일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역시 그냥 똑같은 걸 그 다음에 이제 또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등장을 하니까 이제 세 번째를 슬라이싱해서 여기다 넣었는데, 세 번째가 이제 또 등장을 하면 요 세 번째를 또 선택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첫 번째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 넣었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이니까 세 번째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넣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1이니까 두 번째를 슬라이싱해서 그 다음에 넣었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또 이거 세 번째가 이제 1이니까 세 번째를 또 뽑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또 써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치 처리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요. 역전파를 할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역전파의 경우 일단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만 넣는 경우를 먼저 써볼게요. 한 장만 넣는 경우. 예를 들면 계산 그래프로 그려봐야죠. 우리가 지금 인베딩층을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행렬 곱하기랑 이제 동일하잖아요. 맨 위에 이제 한 장만 넣는 경우, 1빵을 넣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고, 나온 결과값은 1빵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곱해주는 거죠. 요거 이제 데이터고. 그래서 이제 역전파 이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그 손실함수의 이제 미분이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그 곱하기에 관한 요걸 생각하는 거죠. 요거. 곱하기 노드니까 이 반대쪽이랑 흘러 들어온 미분을 반대쪽이랑 이제 엇갈려서 이제 곱해줘야 될 거예요. 그 위치는 이제 x가 이제 왼쪽이고 있고 여기다 이제 트랜스포즈를 이제 해줘야 되죠. 그러면 x가 지금 1 빵빵 이렇게 이제 가로로 써진 행벡터니까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렇게 세로로 열 벡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dh분의 dl은 그 쉐입이 항상 이 분모 있는 파트를 봐야 되죠. h랑 이제 쉐입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h는 이거 뭐 하고 나면 요게 이제 이게 1/3이고 요거는 이제 3/3일 거니까 이제 곱하고 나면 이제 1/3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h1, h2, h3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요거는 쉐입이 동일하게 이제 그 1/3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자면 h1분의 dl 편미분한 걸로 이렇게 써질 거예요.
히든 벡터하고 이제 쉐입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써주면 이렇게 되고, 그럼 곱하고 나면 이렇게 하면 요 벡터가 그 맨 위에 써지겠죠? 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돼? 0 곱하면 다 0, 0이죠. 그 다음도 다 0, 0, 0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써져요. 우리는 지금 일빵빵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0, 1, 0이면은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이게 0, 1,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만약에 넣는 게 0, 1, 0이다 이러면 이게 0, 1, 0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곱하면 0을 곱하면 이제 다 0이 되겠고 1이 이제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게 밑에 줄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그 원합 벡터를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그 역전파의 경우 역전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역전파는 틀로 들어온 미분의 쉐입이 요 은닉층에 은닉층에 있는 그 히든 벡터하고 이제 쉐입이 이제 동일해서 이렇게 행벡터로 써질 텐데, 요거를 어떻게 한 거냐? 요 제로 행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라니까. 집어넣는 위치가 어디냐? 이 원합 벡터에서 이제 1이 되는 지점, 만약 일빵빵이면 맨 위에다 집어넣고 첫 번째 행에다 집어넣고, 0, 1, 0이면 두 번째 행에다 집어넣고, 0, 0, 1이면 세 번째 행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우처럼 이렇게 여러 장을 이제 배치 처리로 하는 경우, 또 이렇게 중복도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코퍼스 안에 한 단어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역전파는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또 손으로 써보면 이제 그 곱하기 노드를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입력하는 거, 이제 요 예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굿바이 say 하고 다시 굿바이가 이제 등장을 해요. 여기 이제 배치 처리할 때 그 입력 그 벡터들의 묶음이고, 그리고 요 input weight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제 곱하고 나면 이제 이제 은닉 벡터가 아니 여기 이제 은닉 행렬이 되겠죠. 요 한 장 한 장이 이제 은닉 벡터가 나타나고 그걸 이제 묶어서 이제 행렬로 이제 써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쉐입이 어떻게 나타나냐? 지금 그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는 우리가 예로 생각하는 게 이제 3x3고 얘는 4x3고 배치 묶음은 이제 곱하고 나면은 요거는 4x3하고 3x3 하니까 이제 4x3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가 전부 이렇게 4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은립 벡터들이 요 각각에 이제 해당하는 은립 벡터가 되겠죠.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은 요 H랑 쉐입이 동일하죠. 그래서 흘러들어온 미분은 역시 동일하게 이게 4x3니까 이것도 역시 4x3가 이제 흘러 들어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죠.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손실함수를 이제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걸 이제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곱셈 노드를 거쳐 가니까 이제 요 흘러들어온 미분을 이제 엇갈려서 곱하는데, 이제 위치는 왼쪽, 그리고 흘러들어온 미분 여기 트랜스포즈 해주고, 요 x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여기 이제 각 행을 이제 열에다 써주면 되죠. 첫 번째 행을 첫 번째 열에다 써주고, 두 번째 행 001을 이제 두 번째 열에 써주고, 세 번째 행 010을 세 번째 열에 써주고, 네 번째 행 001을 네 번째 열에 이렇게 써주죠. 그리고 전부 이제 4x3 매트릭스가 이렇게 요 손실함수를 이제 은닉층에 나타나는 이제 행렬로 이제 미분을 한 게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들어온 미분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곱하고 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거를 이렇게 곱하면 이제 첫 번째 행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만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곱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 행이 나오겠죠. 세 번째 행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하고 나면 이제 요 두 번째랑 요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고 요것 때문에 또 네 번째가 나와요. 곱해보면 01, 01 이렇게 곱해보면 이제 녹색과 요 핑크색을 이제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녹색과 핑크색을 더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쉐입을 생각해보면 이게 3x4고 최종적으로 이제 3x 3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의 쉐입은 요 그 은익층에 있는 이제 행렬하고 이제 쉐입이 동일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역시 그 입력하는 원합 벡터 이제 위치를 보는 거예요. 일빵빵 이게 처음에 이제 1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줘요,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장을 하면 이 녹색을 이제 세 번째다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을 하면 이제 두 번째 1이 등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요 파란색을 요 두 번째다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복해서 나타나죠. 중복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이 핑크색인데, 이 핑크색을 다시 근데 덮어 쓰지 말고 이제 요 녹색이 이미 있잖아요. 거기 덮어 쓰지 말고 이렇게 더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요 1에 등장하는 이제 위치를 보고, 요거는 이제 이 첫 번째 등장을 하니까 얘를 이제 첫 번째에다가 일단 제로 행렬을 만들어요. 앞에서 이제 이제 한 장을 넣었을 때의 역전파처럼 배치 처리도 마찬가지로 일단 제로 행렬을 만들고, 이 첫 번째가 이제 1이 등장을 하니까 얘를 이제 첫 번째 행에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을 하니까 얘를 세 번째 행에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등장하니까 얘를 두 번째다 써줘요. 근데 이제 중복해서 요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 써주느냐? 지금 이게 위치가 파란색하고 위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미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덮어 쓰지 말고 더하라는 거예요. 왜 더해주냐?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더하기로 나오니까 그런 거죠. 이제 코드를 볼게요. 보시면 이제 요 레이어스 다파이 여기 이제 각 층들을 구현한 이제 코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본 이제 임베딩 층이에요. 그러니까 행렬 곱하기 계산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 입력하는 벡터, 그러니까 왼쪽 곱해주는 벡터가 원합 벡터일 경우는 곱하기를 하나 아니면 1이 등장하는 위치를 그 행에서 이제 슬라이싱 하나 결과적으로는 갖고 대신에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요 인베딩 층을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클래스인데, 이 스타일은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거랑 동일해. 이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쪽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제 인베딩 층은 역시 이제 우리가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일단 주어져야 되게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할 때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 W 하고 그거를 이제 스타일이 어떻게 써졌는지 이게 그 브래킷 안에 이제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만들 때 일단 초기화는 일단 그 쉐입은 그러니까 지금 W로 손실함수로 미분하는 거니까 W하고 쉐입이 동일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원소들을 다 이제 제로로 채워준 이제 행렬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순전파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IDX,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배치 처리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요게 이제 그 1이 몇 번째 등장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요 단어들의 그 인덱스죠. 그러니까 몇 번째 처음 등장을 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고, 그게 이제 곧 요 1의 위치죠. 그게 이제 인덱스고,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뭐 여기는 이제 사실 파이썬이니까 0, 2, 1, 2라고 넣어야 되겠죠. 0, 2, 1, 2라고. 그렇게 넣고 나서 이 W에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슬라이싱 하라는 얘기잖아요. 슬라이싱. 그러니까 요 예서로 치면은 0, 2, 1, 2 자리를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서 요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0, 2, 1, 2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0, 2, 1, 2 이렇게 넣어서 슬라이싱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웃을 그 포워드로 이제 보내라는 얘기고, 역전파는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있다고 치면, 이제 지금 그레디언트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리스트 이렇게 브래킷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 콤마까지 해야지 여기 이제 선택이 되겠죠. 이 브래킷 안에 그걸 일단 DW라고 놓고, 요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원소를 이제 쉐입을 맞춰준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몽땅 다 일단 0, 지금 일단 0인데 중간에 이제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 0으로 일단 제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주냐면은 흘러 들어온 미분의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들을 갖다가 다 뽑아가지고
그 제로 행렬에다가 이렇게 다 넣었잖아요. 다 넣었는데 이미 기존에 뭔가가 있으면 덮어 쓰지 말고 이제 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numpy에 이제 add at을 써서 이렇게 더하라는 거예요. 이 numpy add at 한번 그 기능을 보면 numpy 불러오고 요거랑 스타일을 동일하게 만들어 볼게요. dw는 일단 미분을 이제 0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쉐입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본 형태, 그러니까 W에 하고 이제 쉐입이 동일할 테니까 3x3를 일단 만들고, 지금 흘러 들어온 미분 dout은 이제 그 은닉층에 있는 행렬하고 이제 쉐입이 동일할 테니까 이건 이제 4x3로 만들어 볼게요. 인지 4x3 일단 12로 만들고 쉐입 4x3 하고, idx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본 예제 이제 파이썬으로 0, 2, 1, 2로 할게요. 그러면 0, 2, 1, 2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미분은 현재 지금 제로 행렬인 상황이고, 흘러 들어온 미분은 이렇게 그 4x3 매트릭스고, 여기서 이제 인덱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이제 원닷 벡터가 이제 그 1의 위치가 첫 번째 데이터는 0번째, 그 다음 데이터는 두 번째, 그 다음에 데이터는 첫 번째, 그 다음 데이터는 두 번째 이제 1의 위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요거를 뽑아서 0번째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뽑아서 여기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걸 뽑아서 요거 첫 번째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걸 뽑아서 두 번째, 근데 이 두 번째 이미 있잖아요. 여기 3, 4, 5가 그걸 이제 더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똑같이 이제 해보면 numpy add at 제로 행렬 미분에다가 이제 그 위치 흘러 들어온 미분 하면 이제 dw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요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거를 0번째에 넣어줬죠. 그리고 3, 4, 5를 두 번째에다 넣어줬는데, 이제 또 나중에 더할 거니까 지금 숫자가 바뀌었어요. 이제 6, 7, 8을 이제 첫 번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두 번째에다가 넣어주는데, 앞에 이미 3, 4, 5가 있을 테니까 3, 4, 5하고 이제 90, 10이라고 더하면 3 더하기 9 하면 12, 4 더하기 10 하면 14, 5 더하기 11하면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방금 전에 본 예를 이렇게 이제 그 구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 해결해 볼게요. 역시 코퍼스가 포함하는 어휘의 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100만 개다 이러면 요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열이 이제 100만 개여서 행렬 곱하기를 요 그 은닉층에 등장하는 그 은닉 벡터에다가 곱하면 그 계산 비용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행이 컸죠. 그런데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열이 큰 거예요. 역시 둘 다 이제 그 행렬 사이즈가 커져서 이제 그 행렬 곱하기를 할 때 계산 비용이 이제 크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제 특별한 벡터가 이제 왼쪽에 곱해주잖아요. 이제 원합 벡터. 그래서 이제 그 슬라이싱을 하는 거랑 결과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제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행렬 곱하기를 하지 말고 이제 슬라이싱, 그래서 이제 인베딩 층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 은닉층에 등장하는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 원합 벡터일 필요가 없죠. 이 원합 벡터를 이제 이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로 주어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층을 이제 거치고 그것들을 이제 평균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원합 벡터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는 이제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이 다중 분류 문제를 이제 이진 분류 문제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 분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다뤘던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10진 분류 문제, 그러니까 어떤 그 이미지들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그 0인 클래스, 요거는 이제 1인 그룹, 뭐 요건 2인 그룹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였고, 결국 이제 십지선다 문제였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생각한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칠지선다 문제죠. 이게 컨텍스트 그 사이에 있는 그 타겟이 이제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어휘의 수가 이제 100만 개다 이러면 이제 100만지 선다 문제가 돼요. 이제 100만 개로 이제
클래스로 이제 분류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이진 분류로 바꾸겠다니까. 이진 분류라는 거 이제 두 개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OX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보통 사지선다 문제나 오지선다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찍기 좋은 문제가 이제 OX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OX 문제로 이제 바꾸자라는 거예요. 요 예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U와 굿바이다 이러면 요게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제 100만 개가 등장할 수가 있고, 이건 100만지 선다 문제인데, 요 문제를 뭘로 바꾸냐면, 지금 컨텍스트가 U와 굿바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say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say겠느냐, 아니겠냐라는 그 OX 문제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다중 분류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스코어잖아요. 이제 이 스코어를 이제 그 확률 벡터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이 이제 소프트맥스 변환이었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노멀라이즈를 이제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진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 스코어를, 그러니까 요건 이제 스코어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 스코어를 이제 확률로 바꿔줄 때 이제 소프트맥스를 안 쓰고 보통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용도가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계속 봤던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제 함수였죠. 활성화시키는 함수의 용도로 쓰이는데, 또 다른 용도가 뭐냐면, 이렇게 그 이진 분류, 그러니까 이지선다 문제, OX 문제에서 이 스코어 점수를 갖다가 이제 확률로 바꿔주는, 용도로 또 쓰여요. 왜냐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볼 것 같으면 값이 이제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이렇게 확률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스코어가 예를 들면 0이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제 0.5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6이 나왔다 이러면 여기다 이게 쭉 올려가지고 이제 여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그 값이 이제 그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확률이요. 그러니까 요 예에서는 U와 굿바이 텍스트를 넣었더니 여기서 이제 확률이 예를 들면 스코어가 6이 나왔다 이러면 그 세일 확률이 이제 요거라는 거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 찍히는 값이라는 거죠. 만약에 스코어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가 났다 이러면은 역시 시그모이드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여기 찍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일 확률이 요거다라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세이 말고는 이제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지선다 문제니까. 이제 100만지 선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잖아요. 100만지 선다 문제. 그 문제를 그냥 이지선다 문제, 세이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왜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세이일 확률은 50%다,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요 스코어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서 이제 확률로 바꿔서. 그래서 원래는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층이 여기 이제 이게 은닉층에 등장하는 이제 그 은닉 벡터죠. 이제 컨텍스트가 들어오면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층 그 인포 웨이트 매트릭스로 주어지는 거로 이제 통과를 해서 그걸 이제 평균을 하면 이제 이 은닉 벡터가 나오고, 이제 그거는 지금 그 원합 벡터가 당연히 아니죠. 여기다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 주는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열이 이제 100만 개라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산 비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는 이제 100만지 선다 문제인데, 이 문제를 뭘로 바꾸겠느냐? 이지 선다 문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 이제 그 후보 중에서, 그 세이 말고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을 하느냐? 요것만 생각하기, 세이에 해당하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세이겠느냐 아니겠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뉴럴 네트워크는 세이일 확률이 얼마나라고만 대답을 하는 거죠. 원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거를 일일이 다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그 U의 스코어가 나오고, 이렇게 곱해주면 세이의 스코어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이제 굿바이의 스코어가 나오고, 등등등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세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 지워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요것만 곱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곱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100바이 100만이 아니라 100바이 이제 원 행렬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열벡터를 이제 곱해주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 행벡터하고 열벡터를 곱한다라는 거는 이제 실제 곱하기를 해보면 이건 뭐랑 똑같냐면 두 벡터를 이제 내적하는 거랑 이제 동일해요. 그래서 요 이름이 이제 인베딩 덧층이에요. 덧은 이제 내적을 뜻하죠. 이제 인베딩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제 이 슬라이싱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이제 행을 슬라이싱을 했잖아요. 행을 슬라이싱을 하고 그 행을 몇 번째 슬라이싱을 하냐라는 게 결국엔 이제 그 컨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의 이제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을 슬라이싱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컨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타겟에 여기서 이제 say죠. 그 타겟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열을 슬라이싱을 해서 내적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베딩 덧층이고, 그래서 이제 인베딩 층은 앞에서 이제 행을 슬라이싱을 했으니까 뭐 좀 열을 슬라이싱 하는 게 이제 불편한 생각이 들면 요걸 그냥 트랜스포즈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요 열이 이제 행으로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이 행을 슬라이싱해서, 그러면 이제 앞에서 생각하는 인베딩 층이랑 이제 동일한 방법이죠. 행을 슬라이싱을 해서, 물론 이제 타겟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에서 이제 say, 슬라이싱을 해서 요거랑 이제 내죠. 그래서 이제 덧을 하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베딩 덧의 층의 이제 개념이고, 그래서 계산 비용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100차원 벡터하고 100바이 100만 행렬을 곱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싱을 해서 이제 내적을 해주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는 게 있죠. 왜냐하면 원래 100만지 선다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지 선다 문제로 이제 굉장히 이제 단순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은 요 타겟, 정답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이제 다음 수업에서는 네거티브 샘플링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답도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좀 그 상황을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정답만 일단 고려를 할게요. 요 그림은 왼쪽에 보면 은닉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하나만 넣은 거죠. 근데 뉴럴 네트워크는 보통 배치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이제 여러 개를 넣기 때문에 요 은닉 벡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길 거고, 다시 말해서 이제 은닉층에 이제 은닉 벡터가 아니라 이제 은닉 행렬이 이제 생길 거예요. 요거를 이제 손으로 한번 써볼게요. 은닉 행렬인데 뭐 편의상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를 이제 세 개를 넣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컨텍스트가 만들어낸 거, 두 번째 컨텍스트가 만들어낸 거, 세 번째 컨텍스트가 만들어낸 은닉 벡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덧을 할 거예요. 이 노드가 이제 덧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 열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엄청 큰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렇게 요게 이제 행이 크게 이제 만들어 주고 우리가 이제 인베딩 층에서 이제 했던 작업을 이제 할 텐데, 요 첫 번째 은닉 벡터는 어떤 컨텍스트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U와 굿바이라는 컨텍스트에 나왔다고 하면 이제 타겟은 이제 say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say의 그 인덱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say에 해당하는 인덱스로 요거를 이제 슬라이싱을 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웨이트 매트릭스 새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은닉 벡터도 어떤 컨텍스트에 나왔을 거고, 그 컨텍스트의 이제 중심에 이제 타겟이 있겠죠. 그 타겟의 인덱스가 있을 거고, 그 타겟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열을 역시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또 써주고, 역시 이제 세 번째 은닉 벡터도 역시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을 거고, 그 중심에 타겟, 우리가 맞추고 싶은 거, 그게 있을 거고, 그게 역시 해당하는 인덱스가 있을 거고, 그 인덱스에서 슬라이싱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덧 노드를 이제 거친다는 얘기는 이것들을 이제 각 행을 이제 내적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W로도 이제 일일이 써보면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나온 스코어는 우리가 3장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스코어가 이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 행, 이 빨간색끼리 이제 내적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끼리 내적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요 녹색끼리 이제 내적을 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코어가 이제 이 3차원, 열벡터죠. 이게 덧셈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3x1이 되겠죠. 그래서, 쉐입이 3x1이에요. 3장을 넣었으니까, 그 스코어가 이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요거예요. 이제 요 은닉층에 등장하는 행렬이 있을 거예요. 컨텍스트를 여러 장을 넣어서 이제 만들어낸 은닉 행렬이 있을 거고, 이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안 하면 이제 열을 뽑아내야 되니까,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제 그 행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인베딩층에서 했던. 그래야지 코드를 이제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단어, 그러니까 타겟이죠. 이 컨텍스트, 이 H의 각 행을 만들어내는 컨텍스트가 있을 거고, 그거의 중심에 타겟이 있을 건데, 그 타겟의 인덱스로 이제 요 트랜스포즈 한 거를 갖다가 이제 슬라이싱을 해내서 그걸 이제 W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을 해주는데, 이제 각 행을, 이 첫 번째 행을 내적을 해주고, 두 번째 행을 내적을 해주고, n번째 행을 이렇게 내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역전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이렇게 있을 텐데, 흘러 들어온 미분이 있어요. ds분의 dl.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쉐입이 항상 이제 분모를 봐야 되냐. s의 쉐입하고 동일해요. s가 지금 3x1이니까, 요것도 이제 3x1이 되고, 그 원소를 이제 써보면, 첫 번째 스코어로 미분한 거, 두 번째 스코어로 미분한 거, 세 번째 스코어로 미분한 거, 이렇게 써질 거예요. 역시 이제 3x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각각 갈라져 나갈 텐데, 요걸 먼저 보죠.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거. 요거는 쉐입이 요 W의 쉐입하고 동일하죠. 지금 이 W가 이제 3x3, 지금 간단한 예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3x3가 될 거예요. 그러면 dw분의 dl은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요 엇갈려서 이제 곱하죠. 그러니까 내적도 곱하기니까 요 h랑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h랑 이제 곱해주는데 이제 어떤 곱하기를 해야 돼? 지금 이게 행렬 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곱하기를 하는 게 물론 아닐 텐데 일단 가장 자연스러운 후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쉐입을 이제 그 고려해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후보가 있어요. 요건 이제 W의 쉐입하고 동일하고, 요거는 이제 S의 쉐입하고 동일해서 3x1이고, H는 3x3였죠. 요거였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떤 곱하기를 해야지 요게 나와요. 당연히 이제 행렬 곱하기를 하면 안 되겠죠. 행렬 곱하기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노드가 지금 내적 노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소를 써보면 첫 번째 스코어로 미분한 거, 두 번째 스코어로 미분한 거, 세 번째 스코어로 미분한 거, 이렇게 될 테고, H는 3x3 행렬이 될 거예요. H는 지금 보면 여기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걸 그대로 그냥 사각형으로만 이제 써보면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떤 곱하기를 해야 자연스러운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쉐입을 맞춘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건 지금 3차원 벡터예요. 그러면 얘를 곱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3차원 벡터에다 스칼라벨을 해주는 거죠. 스칼라벨이라는 곱하기를 각각 해주면 이게 역시 3차원 벡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이 파란색에는 요거를 또 스칼라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3차원 벡터가 나오고, 녹색에도 역시 요 스칼라벨을 해주면 3차원 벡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3x3 형태가 나와서 쉐입이 딱 맞죠. 그래서 이게 사실 수학적인 증명은 아닌데, 수학이 보통은 그 답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증명 자체는 어려운 건 많은데, 이것도 사실 증명이 이게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증명은 이제 패스를 할게요. 하여튼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원소를 이제 일일이 써보면, 요거를 이제 빨간색 벡터에다 곱해주면, 이 빨간색은 이제 H라는 행렬이 이제 첫 번째 행이죠. 그래서
H11, H1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요 스칼라를 요 파란색 벡터에다가 이제 상수배를 해주면 이제 H의 이제 두 번째 행이죠. 그리고 이 녹색 벡터에다가 역시 스칼라배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포뮬러가 이제 지금 H는 행렬이고 그 행렬에 이제 그 각 행을 이제 첫 번째 행을 H1, 두 번째 행을 H2, n 번째 행을 HN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이 DSV DLL S의 쉐입, S가 지금 현재 그 열벡터로 나타났잖아요. 이 열벡터로 등장하는 그 각 스칼라들을 여기다 이제 이 벡터에다 이제 각각 다 곱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요 방향이죠. 요 방향. 그러니까 손실함수를 H로 미분한 거. 이것도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이제 엇갈려서 곱해줘야 돼요. 엇갈려서 곱해주면 흘러들어온 미분이 오고, 그리고 곱해주기를 이제 엇갈려서 하면 이제 반대쪽에 있는 이제 W를 이제 곱해줘야 되겠죠. 역시 쉐입은 이거는 H의 쉐입 3x3고, 요거는 쉐입이 S의 쉐입 3x1이고, 요거는 3x3였어요. 요거는 첫 번째 스코어로 미분한 거, 두 번째 스코어로 미분한 거, 세 번째 스코어로 미분한 거, 이렇게 되고, W 행렬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W 행렬은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두 번째 행, 녹색, 세 번째 행, 이렇게. 이것도 역시 행렬 곱하기는 하면 이제 곱하기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내적 노드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곱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곱하기를 해줘야지 이게 되냐. 이제 쉐이브의 모양을 맞춰보면 이 3x3가 나오려면 방금 전에 했던 방식을 동일하게 요 빨간색 벡터가 지금 이 3차원 벡터잖아요. 이 3차원 벡터에다가 이 녀석을 곱해주고, 또 파란색이 또 요 3차원 벡터였잖아요. 요 3차원 벡터에다가 이 녀석을 이제 상수배를 또 해주고, 또 녹색도 요 벡터였는데 여기다가 요 상수배를 또 해주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실 방식이 이제 동일하죠. 요 식이 방금 전에 본 예를 이제 일반화한 거예요. 요거는 그 H랑 쉐입이 동일하겠죠. H는 이제 은익 행렬이니까 요거 이제 행렬로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S랑 쉐입이 동일할 거고, S는 이제 그 스코어 벡터죠. 그러니까 열 벡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열 벡터로 나타날 테고, 요거는 이제 행렬일 테니까 어떻게 그 역전파가 주어지냐면은 이 W의 첫 번째 행에다가 요 열 벡터의 첫 번째 원소, 그러니까 첫 번째 스코어로 미분한 거로 상수배를 해주고, 또 요 행렬의 두 번째 행에다가 요 열 벡터의 두 번째 원소, 그러니까 두 번째 스코어로 미분한 걸 또 상수배 해주고, n 번째 행에다가 요거 이제 맨 밑에 있는 원소, 그러니까 n 번째 스코어로 미분해 준 걸로 이제 상수배를 이제 해주라는 거예요. 임베딩 도층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이게 임베딩 도층 구현하는 이제 클래스인데,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임베딩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layers.py라는 파일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layers.py는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2에서 생각하는 층들을 구현해 놓은 클래스들을 모아 놓은 파일이에요. 그런데 임베딩 닷은 layers.py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네거티브 샘플링 레이어.py 안에 있는데, 네거티브 샘플링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우리는 지금 편의상 그 정답만 이제 샘플링을 했는데,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고 사실은 이게 그 오답도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진분류, 그러니까 OX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편의상 정답만 뽑아낸 걸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랑 중요하게 관련이 되겠죠. 왜냐면 임베딩 도층은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임베딩 덧은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이랑 이제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임베딩 덧 클래스는 요 네거티브 샘플링 레이어 다파이 안에 있습니다. 임베딩 덧 클래스를 이제 초기화를 하려면 처음에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그대로 넣을 게 아니라 이렇게 트랜스포즈 해서 넣을 거예요. 왜냐면 인베딩 돛은 원래는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이제 해당하는 인덱스의 그 열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인베딩 층은 그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에 이제 행을 뽑아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인베딩 그 클래스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열을 뽑는 작업을 이제 행으로 뽑는 작업으로 바꿔주려면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W는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트랜스포즈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보시면 이제 요 인베딩 그 클래스를 이렇게 불러왔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불러온 거예요. 불러와서 요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한 걸로 인베드 인스턴스를 만들겠다. 인베드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러면 이 인베드 인스턴스 이제 파라메타스와 이제 그레디언트는 요 인베딩 클래스를 봐야 되겠죠. 파라메타스는 그냥 웨이트 매트릭스에다 그냥 브래킷 하나 씌워준 거고, 그레디언트는 이제 이 웨이트 매트릭스랑 쉐입이 동일한 제로 행렬에다가 역시 브래킷을 씌워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순전파를 하려면은 이제 인베딩 도에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그 은익층에 나타나는 은익 벡터 또는 이제 배치 처리일 경우는 이제 은익 행렬이 필요하겠죠. 요 H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손으로 써본 거에는 이제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슬라이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IDX예요. IDX는 그 인덱스를 모아놓은 건데,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컨텍스트의 중앙에 있는 타겟의 그 인덱스예요. 그거를 모아놓은 걸 이제 IDX라고 할 거고, 이 인베드는 이제 인베딩 클래스의 이제 인스턴스였죠. 그래서 포워드 메서드를 적용을 하면 이 포워드가 뭐였냐? 그냥 요 IDX로 요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슬라이싱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싱을 해서 그걸 타겟 W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쓴 거에는 보면 뭐냐면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는데, 여기다 넣을 때는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고, 그리고 이 IDX는 여기서 뭐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각각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슬라이싱을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써 놓은 거, 여기서 이제 W라고 썼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타겟 W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전파를 하려면 이제 요게 이제 순전파를 한 거잖아요. 각 행을 이제 내적을 해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라고 있는데, 지금 타겟 W는 요거 3x3 행렬, 요에서는 H도 3x3 행렬인데, 스타를 하면 이제 그 각 원소들을 그냥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x3 행렬이 나니까 여기서 이 덧셈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이 콤마로가 돼서 이제 3x3 행렬이 나오는데, 이제 내적이니까 이렇게 덧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넘파이 썸 합을 해주는데 엑시스 1 각 행을 더해주라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얘기,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이 아웃이 되는 거죠. 이 S가 이제 아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웃을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리턴 이게 넘기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백워드 이제 역전파의 경우에는 이제 흘러들어 미분, 요 ds-분의 그러니까 그 손실함수 이제 스코어로 미분한 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d 아웃이 되겠죠. 이걸 이제 리쉐입을 하라고 했는데, 요 ds분의 d를 요 s랑 쉐입이 동일을 해야 되잖아요. 각 행을 빨간색끼리 내적하고 파란색끼리 내적하고 녹색끼리 내적하면 요 얘에서 이제 3x1 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열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흘러들어온 이제 미분이 이제 벡터로 써질 텐데, 그걸 이제 요 모양에 맞춰서 이제 열 벡터, 뭐 이게 사이즈가 만약 n차원 벡터다 이러면은 n×1 행렬로 이제 리쉐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제 가로로 써진 걸 이제 세로로 다시 바꿔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d 아웃이 되고요. D 타겟 W는 이제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실함수를 타겟, 이게 지금 타겟 W예요. W라고 써진 게. 그러니까 DW분의 DL. 요게 이제 요 D 타겟 W가 이 DW분의 DL이 돼요. 그게 흘러들어온 미분하고 H하고 이제 그 곱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요거예요. DW의 DL은 이 흘러들어온 미분하고 Dout, H하고 곱하라. 그러니까 스타는 이제 곱하기 전에, 이게 스타를 하고 나면 이제 파이썬은 알아서 요거를 이제 요 첫 번째 행벡터에다가 요 스칼라를 상수배해주고, 두 번째 행벡터에다 요 스칼라를 상수배해주고, 세 번째 행벡터에다가 요 숫자를 이제 스칼라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정확히 D 타겟 W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베드하고 백워드 메서드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제 이걸 왜 하냐면, 지금 원래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랜스포즈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인데, 요걸 우리가 지금 일부분을 이렇게 슬라이싱을 했죠. 그러니까 원래 DW분의 DL은 그러니까 요걸로 미분한 걸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요걸로 미분한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3x3가 아니라 지금 그 행이 엄청나게 이제 큰
형태가 나와야 돼. 그 W로 미분을 하면. 그 작업을 해주는 게 이 백워드 메서드인데, 이제 백워드 요걸 보면, 이 인베딩 층에서 뭐 어떤 작업을 해줬냐면, 일단, 이제 그 웨이트 매트릭스랑 동일한 사이즈의 재료 행렬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 IDX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을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기존에 있으면 이제 더하라는 거고, 그래서 numpy add at을 썼는데, 이걸 이제 똑같이 여기다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걸 구하고 나면 요걸 구하고 나면 이걸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지금 쉐입이 안 맞죠. 원래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간단한 행렬이 아니라 지금 그 행이 무지 크잖아요. 행이 무지 크니까 일단 원래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쉐입이 동일한 제로 행렬을 만들고 거기다가 요것들을 각 행들을 이렇게 집어 넣으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기존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더하고 그게 이제 인베딩 층에서 이제 구현했던 이 numpy add at이었죠. 그래서 이제 역전파에서 요까지 해서 결국에는 이제 손실함수를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것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DH는 요 은닉층에 있는 거, 이제 은닉 행렬로 미분한 거, 요게 되겠죠. DH분의 DL. 요거는 어떻게 해주냐, 이제 요건데,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하고 타겟 W. 이게 타겟 W하고 스타 곱하기를 하라는 건데, 그게 요거죠. 흘러들어온 미분하고 이 타겟 W하고, 그러니까 슬라이싱을 해낸 거 하고, 이제 그 스타 곱하기를 하라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 스타 곱하기는 이제 알아서 파이썬이 해서 요거를 이제 첫 번째 행벡터에다가 상수배해주고, 요거를 두 번째 행벡터에다가 상수배, 요거를 세 번째 행벡터에다가 상수배 해서 이 DH분의 DL을 구하고 얘를 이제 리턴, 그러니까 이 밑으로 흘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하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미분을 구하고 나서 이제 밑으로 흘려 보내야 또 여기서도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또 미분을 또 계산을 해서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는 백워드 메서드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 순간 요게 지금 미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DW가 바뀌면서 요 그레디언트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